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 주가 시작이 됐죠.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짧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연준이 미팅을 갖게 되는데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미팅, 과연 0.75% 금리를 인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1%를 올릴 것인가, 대부분은 0.7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5% 인상 소식이 나왔을 때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진짜 돈에 투자하라라면서 본인의 뉴스레터 구독자들에게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도 정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고는 사실이죠. 지금 미국 부채는 100조 달러에 달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7%가 아니라 16% 정도라는 것, 이것은 저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망가져 가고 있으며 결국 이 통화 시스템도 박살이 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진짜 돈이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으며, 일단은 해당 자산들이 법정화폐에 대비해가지고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산들의 가격이 그래도 오르기 위해서는 이 달러가 약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가 되게 되고 나면은 달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달러 차트만 봐서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죠. 포물선 상승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포물선 상승에서 일단 이탈을 했고, RSI를 봤을 때도 bearish divergence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준비를 드디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달러가 그 상승을 다 했다라는 말도 지금 몇 개월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자산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여론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미니 차트를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여기까지 바닥까지 쳐 박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이것이 이제 가짜 하락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S&P 500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달러가 떨어지면서 S&P 500 반등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오게 될 텐데, 자, S&P 500 미니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중은 지속적인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중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도 하락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 공유하는 그 이름 알레시오 라스탄이 최근 영상을 보면은 본인의 동료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 제이슨 게퍼드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라 불리는 사람들이 22년 만에 증시의 큰 하락을 예상하며 풋 옵션에 81억 달러를 베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레시오 라스타니는 이야기하기를 이 스마트머니, 그 금액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반드시 영리한 투자자들은 아니다. 개개인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뭉쳐있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성적을 들춰내는데, 과거도 이런 식으로 그들이 크게 하락에 베팅했을 때 3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맞고 나머지 2차례는 다 틀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 대량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그들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알레시오 라스타니와 제이슨 게퍼드는 그들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번에도 틀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과연 시장이 그대로 움직여 줄 것인가? 참고로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 하나를 또 올려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스마트머니, 바보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라 진짜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커머셜 헤지는 바로 이것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커머셜 헤지들이 베팅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은 롱 포지션에 커머셜 헤지가 엄청나게 돈을 걸었다라고 하네요. 본인도 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갑자기 커머셜 헤지가 은에 대량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서거를 했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을 찰스 3세 국왕으로 전부 다 재민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은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를 반영하는 금속이 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저평가가 결국은 깨지면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커머셜 헤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머셜 헤지가 롱 포지션에 과감하게 베팅한 것은 여지껏 3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미국 증시와 금, 은이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라면은 S&P 500이 여기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미국 증시 및 금, 은이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비웃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차트 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18,000달러에서 25,000달러대까지 축적 기간이 진행되게 될 텐데, 예상 기간은 2023년도 3월까지 계속해서 와리가리를 때리는 동안 나는 최대한 물량 축적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석가도 있었고요. 그 외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약간의 상승이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차트 같은 경우 이것을 호들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존버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존버 웨이브가 높아질 때마다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상승했기 때문에 바닥 찍었고 지금부터 좀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홀몸이 아니죠. 비트코인이 홀몸이 아니고 미국 증시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랑 이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함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지금 이더리움이 깨져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머지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고전하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주면은 하락폭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상되는 가격대는 1000달러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 1000달러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꼬리 말고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 테라 권도용 대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는데, 자, 싱가포르에 권도용 대표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던 권도용 대표,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했었으나 거부를 당한 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라는 것인데요. 어디 뭐 배 타고 밀항이라도 했나?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소통하려고 관심을 보인 어떤 정부 기관이든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 중이며 숨길 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냐? 대한민국 검찰 측에서는 이미 권도용 대표가 지난 4월 제대로 토끼려고 작정하고 출국한 것이 맞다라면서 권도용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권도용 대표 같은 경우는 4월에 일단 본인이 나가고 5월달에 가족들을 연달아서 출국을 시켰으며 그 후에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같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루나 사태에 관련된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권도용 대표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잡힌 후에 미국에서 송환 신청해가지고 미국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꽁쳐놨어도 완전히 쫑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망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질 것 같은 권도용 대표의 전설,
과연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신창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금리 인상에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이번 주에 또 다른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동에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셨다, 그럼 토마토가 살아남아라 라는 의미에서 광조 때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